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모아지면 생사의 기로를 한번 경험했던 분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굉장히 경각심. 이거는 우연히 건강검진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헬스장 가고 운동도 다 하는데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 먹으라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70 이상 90, 100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나라 22개 유명 거점 병원의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나 이런 커브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데이터 분석하면서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약을 썼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에요. 약을 써도 안 예, 예.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을 이제 저희들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작을 할 때 좀 높은 강도의 스타틴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낮은 강도를 쓴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높은 강도를 쓰더라도 안 떨어진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증상이 없어도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그냥 식이나 운동에만 하기보다는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위험하니까 곤란하다. 두 번째, 심근경색까지 돼서는 이건 확실히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연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비교적 건강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의 어떤 타겟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고 현실적일지,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그게 진료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자기의 위험도하고 나이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는 뭐 40대다. 이런 경우는 보통 LDL이 190 정도까지 이제 지켜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190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뭐 병이 있건 없건 나이가 젊건 없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약을 먹어서 떨어뜨려야 될 수준이고, 만약에 고혈압이 있는데 담배도 핀다? 내는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LDL을 100 아래를 떨쳐야 되는 거죠. 100 아래로 들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은 제대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이제 막 생산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 혹은 중년층의 대상들,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혈관에 의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더 잘 조절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뭐 생활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그 이제 내가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먹어야 될까? 의문이 들 때는요, 어, 영상을 봐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그 기름 덩어리가 있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음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게 경동맥. 그걸 그냥 이것은 피도 안 보고 주사도 안 맞아도 되니까 한 번쯤 뭐 건강검진 할 때 보면 기름때가 있는 경우면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리거든요. LDL 레벨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혈관이 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생활습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잘해도 한 30% 정도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 이제 어렵긴 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콜레스테롤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급작스러운 이벤트 혹은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혈관 질환, 대표적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그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 근데 그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타겟이 무엇인가? 또 그걸 생각해 보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가? 심근경색을 한번 알았던가 안 알았던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환자들, 환자 보호자분들이 좀 더 믿을 만한, 그다음에 현혹되지 않는 잘못된 온라인의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하에서 판단을 하고 따라주는 게 중요한데, 증상이 없어도 관리해야 된다. 약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타겟이 있다. 이게 아주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전문의원님 더 궁금하시거나 부탁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추가를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사실 암과 심내혈관 질환이 굉장히 대표적인 군이잖아요. 중년이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변에 보면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건강기능식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종류별로 신제품이 출시하자마자 다양하게 구비하면서 자꾸 약장이 늘어나고, 소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키트만 사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저부터도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옥석을 가려서 좀 많이 공유가 널리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 지침이 반영이 돼서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예방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단일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란 이름으로 연구에 학회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저희 3, 4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인데, 지금 전문의원님이 환자 혹은 보호자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이 잘 감안이 돼서 우리 연구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것이 결국 환자 중심에 대해서 볼 때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근거 수준이 아주 신뢰가 있는, 근데 이런 연구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김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다음 후배 교수님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이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나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아니, 마지막으로. 그 심근경색이 무섭긴 한데요.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첫 한 달만 잘 무사히 견뎌내면 그 다음의 삶은 굉장히 심근경색 진단 후 첫 한 달. 뭐 굉장히 일반인처럼 오래 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본인이 고지혈증이 높은지 또 혈압이 높은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4가지만 컨트롤하면 4분의 3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만 컨트롤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본인의 혈압하고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특히 LDL 레벨은 아시고요. 젊은 사람들 근면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있을 때는 찬바람, 산에서 등산, 트레킹하면서 한번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고 그 관리 잘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뭐 유용한 데이터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음 우리 환자 중심 의료교실을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